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주식 원자재 코인까지 안 오른 게 없다. 광란의 자산시장 거품 공포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올해 목재가 57% 튀어 오르고요. 사상 최고입니다. 원유, 구리, 돼지고기, 농산물이 급등했고요. 비트코인은 물론 점프본트도 오르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에 붕괴했던 투자자들 경기 부진에도 호황 위험 신호 있고요. 일각선 과열 아닌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비트코인 80% 올랐고요. 목재가 57%, 돼지고기 55%, 가솔린이 거의 42%, 옥수수가 35%, WTI 28%, 디젤이 한 27% 정도 되네요. 구리가 한 24%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푸어스 500이 약 한 11%, 다 오릅니다.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관련 소식을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 가격이 올해 초 대비 한꺼번에 급등하면서 세계의 자산시장이 거품을 끼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호황을 구가했던 광란의 20년대, 1920년대를 말합니다. 닷컴 버블로 평가됐던 1990년대 후반을 연상케 한다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는데요.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에서 최근 극적인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원자재는 목재입니다. 근월물인 5월 목재 선물 가격은 지난 23일 1000보드피트 당 1370달러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월 들어 57.2%, 작년 6월 이후 3배 뛰었고요. 미국에서는 주택 건설 및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한 반면 벌목, 인부 부족 등으로 목재 공급이 달리고 있습니다. 목재 외에도 구리, 백금 등 산업용 금속과 돼지고기, 옥수수 등 식량자원, 가솔린과 서부 텍사스 원유, WTI 등 에너지 가격도 올 들어 모두 상승했고요. 미 주택 매매는 2006년 이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부동산 시장도 뜨겁습니다. 미 증시에서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가 올 들어 23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11.3%는 올랐습니다. 스탠다드 푸어 500 실러 경기 조정 지수 주가가 수익률 최근 20년 동안 최고치인 37.6에 도달했고요. 증시 과열 여부를 진단하는 지표로 쓰이는 CAPE 사상 최고치는 닷컴 버블 시기였던 1999년 12월에 44.2고요.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의 주가 수익 비율 퍼는 1130배 수준입니다. 비상장 상태인 미 스타트업 대부분 1분기에만 690억 달러, 약 77조 원 투자금을 조달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고요. 프랑스 등 주요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증시보다 더 뜨거웠던 것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달 6만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스펙, SPAC, 기업 인수목적 회사 등이 공급하는 유동성이 흘러들어오면서 최근 정크본드, 투기등급 채권 시장이 닷컴 버블 시기를 연상케 할 만큼 뜨거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무실 공유기업 위워크 채권 수익률은 스펙과 합병설에 흘러나온 지난 1월 이후 25%가 되었습니다. 거품에 도망갈까 올라탈까? 시장에서는 슬슬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미 펀드 평가사 모닝스타는 암호화폐 투자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미 자산 운용사 에머랄드 어드바이저스 뱅킹 앤드 파이낸스 펀드 등급을 최근 하향 조정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23일 5만 달러 선을 내줬고요. 이달 초 미 증권사 이트레이드 파이낸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0%가량이 현재 증시에 거품이 껴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 후 거품 붕괴와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 2008년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예견한 유명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은 과거 거품은 경기가 완벽하게 좋아 보일 때 생겼지만 이번에는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호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자산 시장의 호황 배경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과 미 중앙은행 패드의 채권 매입 및 초저금리 정책 등이 지목됩니다. 그는 시장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여러 문제가 동시에 터지게 되면 큰 고통이 올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시장에서 지금 탈출해야 할까? 이를 두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미 자산운용사 캠브라이언 베스트먼트 맵 바퍼 최고 투자 책임자는 시장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시장에서 떠난다면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뉴스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한번 드시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람은 다 틀리겠죠. 사람은 다 틀리겠고 생각한 바도 다 틀리겠고 지금 올라타서 더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는 지금 이제 너무 끝물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어서 털고 나오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시장 참여자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교차하는, 수백, 수천, 수억 명의 사람들의 그 결과물이 반영되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오르고, 목재도 오르고, 돼지 가격도 오르고, 가솔린도 오르고, 옥수수도 오르고, 쉽게 말하면 원유도 오르고 디젤도 오르고 구리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대한민국 주가 지수도 오르고 미국 주가 지수도 오르고 중국 위안화 주가 지수도 오르고 그죠? 싹 오릅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땅 가격도 오르고 미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단독주택 가격도 오르고 영국에 있는 것도 오르고 프랑스에 있는 것도 오르고 파리에 있는 것도 다 오릅니다. 근데 여기서 오르는 것은 여러분은 뭐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신가요? 이게 저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다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오를까? 떨어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앞으로도 당분간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취하는 포지션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취하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주식시장,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게 눈에 실시간으로 안 보여요. 실시간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팔려고 하는 사람인지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게 좀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에나 이렇게 물건이 어떤 아파트 단지가 20개 나와져 있고 100개 나와져 있고 이렇게 나와져는 있지만 이게 살려는 수요가 어떻게 보이는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바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매도자가 금액을 제시하고 매매 수량이 위에 써지고 또 아래는 어떻게 되죠? 매수자가 매수한 금액을 제시를 하고 매수 물량이 뜹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게 보여져요. 자, 이게 판단이 글든 오르든 이것은 시장에서 반영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건데 저는 이제 오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오를 거라 이거예요. 2020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2021년에도 오르고 저는 2022년까지는 확실하게 많이 오른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뭐야? 코로나가 저는 전쟁이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예전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게 3차 대전급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어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이 죽어나간 사람, 그 다음에 또 망해가는 기업, 망해가는 중소기업, 망해가는 자영업자, 이거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뭐 했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냈습니다. 돈을. 그래서 미국도 찍어내고 일본도 찍어내고 한국도 찍어내고 중국도 찍어내고 안 찍어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찍어냈어요. 돈의 힘으로 뭐냐면은 부동산도 오르고 화폐 통화의 유통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2020년만 해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화폐 통화량을 2020년 한 해에 유통시키는 것이 그 전년에 비해서 3배, 4배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은 잠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아니다? 무엇은 아니다? 망해가는 기업체는 아직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한국은 아직 뭐 쉽게 말해서 이게 백신이 뭐 들어오지도 못해가지고 여전히 뭐 많이 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뭐 이렇게 번져가고 있죠. 근데 미국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코로나 잡힌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거 보면 좀 잡히어져 있죠. 근데 무엇은 안 되져 있죠? 그렇죠. 망해가는 기업체를 못 잡아냈어요. 망해가는 기업체, 중소기업은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입니까? 국가가 화폐 유통량을 돈의 힘으로 계속해서 뿌려댈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2021년에도 계속해서 돌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쉽게 말하면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뭐 암호화폐도 오르고 다 오른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암호화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법적인 요건으로 이건 무효야 하고 이제 정한 순간 뭐 그냥 바로 뭐 가치가 없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나머지는 다 사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빼고는 사용 가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물론 교환 가치는 있죠. 근데 우리가 내재 가치, 우리가 말하는 목재는 나무를 어때 뭐 쓴다라는 것, 집 짓는 데 쓴다는 것, 돼지고기 우리가 먹는 데 쓴다라는 것, 가솔린이나 원유 우리가 뭐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쓴다는 것, 금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업체 내에서 뭐 있죠. 전자제품에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요. 금이라는 게 뭐 구리도 그러고 이런 거 다 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재 가치가.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뭐 제가 내재 가치, 뭐 사용 가치는 없고 교환 가치만 지금 있는 건데 이 교환 가치를 국가가 법으로 확 막아버리면 한순간에 빵원 돼버리겠죠. 왜냐하면은 국가는 항상 그 화폐 뭐냐면 주조권, 주조 이익을 자기네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게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 비트코인도 오르고, 목재도 오르고, 돼지 가격도 오르고, 가솔린도 오르고, 옥수수도 오르고, 뭐, 브렌트유도 오르고, 뭐, 디젤유도 오르고, 구리도 오르고, 뭐, 버스 값도 오르고, 뭣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다 올라. 학원비도 오르고, 내 인건비도 오르고, 인건비는 가장 늦게 오르겠죠? 다 오릅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 돈의 화폐 유통량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땅값도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다 오른 겁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구리도 올랐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유리창 값도 올랐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뭐죠? 중장비 가격도 올랐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레미콘 가격도 올랐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철근 값도 올랐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철골 값도 올랐고 다 올랐는데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를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사람들, 지금 거품이라고 쉽게 말해서 꼬그라질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 저는 과감하게 내 집 마련을 하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랐든, 또 뭐 광주 광역시 집값이 아무리 많이 올랐든, 저는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화폐는 계속해서 통용되고, 더 강화되고, 뿌리고, 확대 재생산된다고 합니다. 단기로 보면은 어떻게 조정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근데 부동산은 토지의 내재 가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오릅니다. 저는,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요. 고객 중에서는 보통 시세보다 더 비싸게, 뭐 2배나 3배, 이렇게 4배까지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기 분양을 당했는데도 10년이 흐르니까 그 가격을 넘어서 버리더라는 거죠. 10년간 어떻게 된다요? 10년간, 20년간 화폐가 더 많이 찍혀내고 더 많은 유통량이 확대되고 나면은 사기로 당한 그 땅 가격도 이게 뭐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되지만은 땅은 뭐 어떻게 돼요? 상장 폐지라는 게 없어요. 내재 가치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상가도 그대로 있고요. 건물도 그대로 있고요.
아파트도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 연수는 있겠죠. 뭐 40년이나 50년 되면 뭐 붕괴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또 그 건물이 보유하는 토지 지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가격은 팽창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내 사람들의 급여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올라서야 되냐 이런 도덕적인 관념으로 이렇게 따지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가난한 예를 들어서 손자가 있어요. 2살짜리, 3살짜리. 그 다음 30대나 50대 먹은 사람이 부모님이 있습니다. 암 걸렸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대형 교통사고 났습니다. 도덕적으로 그 2살짜리, 3살짜리 자녀를 놔두고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안 되죠. 이렇게 설명한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상학적인 거예요. 현상학적. 계속해서 그냥 이러한 것은 돈이 풀려서 오르는 것을 뭐 어찌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살 여력이 있냐 없냐, 우리나라 국민 소득 수준에 그 정도 아파트 가격에서 살 수 없다. 울고 징징 불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도 어떻게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던 것처럼 대형 교통사고가 나면은 2살짜리 딸이 있고 1살짜리 아들이 있어도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냥 발생되진 사실이에요. 발생되진 사실. 여러분도 그래서 내 집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부동산을 취득해서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라 이 말을 해드리려고 주식, 원자재, 코인 뭐 안 오른 게 없다. 광란의 자산시장 거품 공포지만은 계속해서 오른다. 여기 위에 지금 닷컴 버블 또 올라서 또 폭락할지 모른다. 요게 포인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요게 포인트가 아니라 부동산은 계속해서 우상향한다. 끊임없이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이렇게 믿지 않으신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사기 같고 불안하고 하시면 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한번 판단해서 보시고 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